동아시아사 조공과 책봉입니다. 조공과 책봉의 관계, 국제관계의 다원화 단원이죠. 교재로는 30쪽. 여기는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전부 다. 조공과 책봉 관계라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에게 조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명분을 취하는 겁니다. 주변국들에게 이제 왕 중에서 가장 왕이다,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럼 주변국들은 왜 중국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쳤느냐? 조공이란 거는 뭐 이렇게 각종 특산품 이런 걸 다 바치는 거지. 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중국에서 더 많은 걸 줬거든. 답례품을 줬어요. 그래서 경제, 문화적 실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조공 책봉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거나 중단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강제적인 관계는 좀 아니었죠. 실리를 취한다는 거에서 직접적인 지배나 간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 각 국가별로 이제 조공과 책봉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앞에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때는 조공과 책봉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공 책봉은 주변국은 아니죠. 주나라 내부에서 그 봉건제 운영을 하면서 조공 책봉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나라 왕하고 제후들, 봉건제의 제후들 사이에 여기서 책봉을 내리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나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이후에 한 고조 때 이르러서 한번 저번에 얘기했죠. 한 고조 때 묵툭선우랑 한번 싸웠습니다. 흉노와 전쟁을 해서 묵툭선우와 백등산에서 패배했죠. 그 이후 화친을 유지. 오히려 한나라에서 흉노한테 공물을 바치면서 화친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라에서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게 다시 조공 관계가 확대가 되느냐? 한나라에서 주변국의 영토를 많이 넓혔던 왕 무제가 다시 나옵니다. 한 무제는 화이간의 바탕을 두고, 화이간은 세상에서 하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인류 국가는 중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좀 이류 국가고 중국의 지배를 받는, 중국 아래에 있는 나라다, 뭐 그런 거죠. 화이간의 바탕은 조공과 책봉. 그래서 주나라 때는 중국 내부에서의 관계였다면 이제 주변국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조공과 책봉을.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정복하는 거야. 말 안 들었다, 조공 바치라는데 안 바쳤다, 그러면 정복과 그곳에 군현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한사군, 뭐 남비엣 이런 나라들 정복해버렸죠. 아예. 조공과 책봉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영향력이
광무제, 후한의 광무제 때 일본,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일본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책봉을 해줬다? 외노국왕의 책봉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후한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중국이 분열이 되죠. 여기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다 쓰면 됩니다. 남북조 시대예요. 이때는 나라가 이제 여러 개로 바뀌잖아. 남쪽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원적, 실리적 관계야. 원래 조공과 책봉 관계는 중국의 나라가 딱 한 개 있고 주변국이 이 나라에게 이렇게 딱딱 조공을 바쳐서 황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도 나라가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주변국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적, 실리적 외교를 위해서 남북조 시대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남조, 북조와 모두 교류를 했고 모두와 조공책봉을 각자 맺어요. 원래 하나만 맺어야 되거든.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또 반포를 해요. 남북조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조공을 하다가도 이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황제국이다. 우리도 그 하늘의 명을 받는 인류 국가다. 자국 중심의 천하관도 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어요. 다음 신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강 유역을 장악 후 중국과 교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 자,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 그러니까 중국이 약해져서 그런 거죠. 중국이 약해졌으니까 한 고조 때도 중국이 약하니까 북한테 돈을 바쳤듯이 남북쪽 시대 때도 중국이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대로 이렇게 썼어. 이 얘기는 중국이 다시 강해지면은 바뀌겠다는 얘기죠. 중국이 다시 강해진 시기 바로 당제국이죠. 당나라 때는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의 완성, 한반도의 신라, 발해가 당나라 중심의 조공책봉을 수용해요. 당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죠. 물론 가끔씩 나당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조공 관계를 추진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본은 책봉은 받지 않아요. 조공 관계만. 맺어. 왜 책봉도 안 받는 게 왜 했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야. 우리는 중국과 동등하다. 우리도 일본이고 천황이 있다. 천황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존재다. 다만 조공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 일본 입장에서는 교류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걸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공 관계만 맺고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조공 관계 맞아. 당의 문물을 수용. 그러니까 육지로 붙어있는 발해나 신라와는 좀 다르죠. 견당사. 그러다가 한 9세기쯤 돼서 견당사 파견 중지.
그때쯤 되면 이제 당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일본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돌궐, 위구르, 토번 같은 유목민족 국가들, 이런 유목민족 국가들은 경제적 교류를 위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네들 이익만 원하는 거죠. 경제적 교류 위한 조공 관계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얘네들한테 뭐 책봉 뭐 이런 거 내리는 것보다 일단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화번공주라는 거를 파견을 해요. 이건 뭐냐면 당나라 황실의 그 공주들 있잖아. 뭐 친딸은 아니더라도 뭐 조카라던가 뭐 이런 황제랑 관련된 집안 사람들, 그 공주들을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평화를 사는 거죠. 당나라 황실의 사이가 되니까. 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때까지의 일이고, 그 다음에 북방 민족의 성장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당나라 이후에 이제 그 중국의 송나라로 넘어가는데, 송나라는 좀 힘이 약했죠. 송나라 때는 오히려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이 되게 힘이 강했던 시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목민들,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유목민들,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나라, 916년에 요나라. 얘네들은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이고, 건국은 야율아복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대요. 다음에 성장, 발해를 멸망시켰고, 고려를 침공을 했다. 그러다가 그 강감찬의 기주대첩에서 패배했죠. 얘네들에게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리장성 이남의 땅을 얻어요. 원래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그 남쪽은 농경민의 땅, 북쪽은 유목민의 땅인데,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송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송과 전쟁을 통해 전연의 맹약이라는 맹약을 냈습니다. 이 전연의 맹약은 송나라로부터 세패를 받아 돈을 받는 겁니다. 대신 형제관계, 되게 강했죠. 요나라가 송나라로 두드러 패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지. 요나라의 정책, 이원적 통치체제. 유목민하고 그 농경민 통치 방식이 달랐어요. 이원적 통치체제. 그걸 운영을 해서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하거든. 북면관은 유목민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남면관은 농경민을 통치하는 방식. 두 개로 나눠서 각각 통치를 했다. 그리고 고유 관습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기네 고유 민자인 거란 문자를 사용을 했다. 이게 요나라고, 그 요나라 이후에, 요나라랑 동시기에 붙어 있었으면서 쭉 이어졌던 서하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탕구트족이 만들었는데, 건국은 이원호라는 사람이 건국했다. 탕구트족의 나라. 성장,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무역을 전개. 송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또 송나라가 또 승리를 못해요. 이후에 화약을 맺고 송에게 비단, 차 이런 거를 지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참 싸움을 못했던 나라 같아요. 그 중국 앞에 있던 당나라랑은 다르지. 당나라는 주변국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아가서 막 전쟁으로 깨버리는 나라라면 송나라는 그냥 자기네가 싸워서 지면은 이렇게 돈으로 때우는 나라죠. 정책. 역시나 고유 관습을 유지. 그래서 서하 문자라고 있다. 다음 금나라. 이거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일단 건국은 아구다가 건국을 했다. 성장. 송과 연합해 거란을 정복. 그리고 연합군이었던 송을 공격해. 이번에는 거란 정복하고 나서는 공격을 합니다. 화북을 차지한다. 서하. 아까 위에 바로 나왔던 탕구투 쪽의 서하. 고려. 그리고 송나라는 이때 이제 멸망했고 북송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앞에 이 요나라 때 있던 송은 북송이고 그 이후에는 남송이 됩니다.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서하, 고려, 남송과 군신 관계를 체결한다. 정책은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원적 통치. 앞에 요나라는 북면간 남면간이었죠. 여기는 맹한모극제. 이거 원래 사냥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 맹한모극제를 통해서 여진인과 거란족, 유목민족들을 통치하였고 농경민, 한족에 대해서는 주현제. 주현제는 우리 앞에 배웠던 군현제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군이 이제 주로 바뀐 거야. 한족을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역시 고유 관습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바로 여진 문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그 조공책분 관계 했고 송나라와 싸웠던 유목민족들 요나라, 서하, 금나라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